그거 아세요?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때도 인신공양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인신공양 편입니다. 인신공양. 인간을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거죠. 갑자기 왜 인신공양을 했냐면 드라마 태종 이방원 드라마 보다가 주상욱 씨가 자기 윗 관리랑 싸우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왜구들이 고려의 애들을 배갈라서 쌀을 넣어서 제사를 지낸다더라. 근데 지금 이렇게 한가롭게 지금 일을 안 할 때냐? 이런 얘기를 해. 그래서 레알인가? 막 그런 인신공양을 막 애들을 막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인신공양. 나라별 인신공양이 좀 많죠. 인신공양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즈텍 제국이죠. 이 피라미드 위에서 사람을 죽여요. 배 갈라서 칼로 썰고 별지를 다 떨어가지고 사람을 죽인 다음에 피 흘리게 만들어. 그 다음 이 피라미드 전체를 뭐 요런 데 있죠. 요 큰 거 말고 뭐 이런 거 요런 데에 피가 다 범벅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신께서 좋아하신다. 뭐 요런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아즈텍 제국 사람 일화 같은 거 보면은 일부러 사람을 죽인 다음에 피가 이제 철철철철 이제 흐를 거 아니야. 일반 평민들은 이 위에 올라가기가 어려우니까 피가 흐르는 그거를 자기 몸에 묻히려고 환장해서 저 피라미드에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장면도 있죠. 근데 아즈텍 제국의 인신공양은 간다요 대항해 시대편 보면 디테일하게 남미편이랑 그런 데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서 오늘은 아즈텍 제국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그런 게 있었다고 싶던 것만 골라서 할게요. 특히 일본이랑 서양. 어차피 한반도랑 중국 쪽은 순장 있죠, 순장. 그 정도예요. 고대에 거의 있었던. 고대도 중세 들어가기 전에 이미 순장도 거의 다 끝나요. 중국 대륙이랑 그 한반도는. 그래서 중세에서 근대까지도 있었던 일본과 서양의 인신공양과 사람을 제물로 바치려는 어떤 그런 사례. 요런 것들을 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끔찍하더라고 좀. 좀 사실 조사하면서 도대체 저거의 본질이 무엇인가? 왜 저런 짓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고 좀 문화상대주의라든가 그런 걸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던 좀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자, 옛날에 일단 한반도 고조선 때부터 있었죠. 뭐 있었어요? 순장. 옛날에는 그랬잖아. 엄청나게 좀 폐쇄적인 신분사회 그런 게 있었잖아요. 저 순장을 가야가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지가 죽는데 이제 다른 사람도 같이 넣는 거죠. 무덤에다가. 그런 문화가 있었어. 사람을 죽인 다음에 넣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 이 사람을 죽인 다음에 넣었지 산채로 그냥 넣지는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이런 순장 같은 게 동아시아 그리고 중국 대륙이랑 한반도 쪽에 많았었어요. 그죠? 순장이라는 거가 대부분 노예나 노비들 그런 사람들 같이 집어넣어요. 이 양반이 죽잖아. 죽은 사후세계에서도 시중 들어줄 노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넣는 거예요. 사후세계에서도 시중 들으라고. 그런 의미로 이제 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한 무덤에 각기 다른 다양한 신분을 한 번에 묻었던 사례도 있어요. 노비만 묻었다가 아니라는 거지. 와이프도 같이 묻고 이런 경우도 꽤 있었어요.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그냥 진짜 최하층민만 집어넣은 거는 아니라는 거. 가야가 가장 순장이 번성했었죠. 번성했다기보다도 좀 뭐랄까 가야가 가장 순장이 많았었다고 해야 되나? 높은 지도자나 높은 권력자 정치꾼이 죽으면 시중 들어줄 사람들도 같이 조져서 죽이고 남편이 죽으면 와이프도 같이 죽이고 이랬다는 거죠. 고구려에서는 왕이 죽잖아. 그리고 왕이 죽으면 슬퍼하면서 신하들이 저도 같이 죽을래요 하면서 자진해서 순장을 하려는 그런 신하들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한반도에서는 고구려가 좀 짧게 끝납니다. 고구려는 3세기 중반까지밖에 안 해요. 3세기 중반에 그냥 안 해 이제. 전쟁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인구라던가 이런 사람들의 필요성을 빨리 느끼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덜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신라는 좀 오래가. 신라는 6세기까지 가요. 언제 폐지되냐면 지증왕 때부터 이제 폐지되기 시작해요. 지증왕이 폐지령을 내리지만 폐지령을 내렸다고 뭐 바로 사라지나? 그렇지가 않잖아요. 신라의 지증왕이 있었다면 고구려의 왕은 누구였어요? 장수왕. 장수왕 때 어땠어? 신라가 진짜 개박살나기 직전까지 가요. 장수왕 때. 영토가 개조만해져. 이때 신라도 지증왕 때 군대가 필요한 겁니다. 인구가 필요하고. 거기서 군대가 부족한데 무슨 순장질을 해. 끌고 가가지고 지금 징병하기 바빠 죽겠는데. 장수왕이 수도도 평양으로 옮기고 충주에 고구려비도 세우고 경주 코앞까지 내려고 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야. 지증왕 때. 일단은 신라 지증왕 다음에 신라의 왕이 누구였어요? 진흥왕이었죠? 진흥왕이 가야를 개박살납니다. 이제. 가야에서 그 순장 오지게 했다 그랬잖아. 신라도 진작부터 지증왕 때부터 순장을 폐지했는데 진흥왕이 가야를 개박살낸 다음부터 가야에서 이제 순장이 폐지돼요. 어제 좀 그랬던 게 있습니다. 근데 신라가 이때 폐지를 했어도 인신공양이라던가 순장 같은 거를 강력하게 금지시킨 거는 삼국시대 후기부터 통일신라가 들어서기 직전에 가서야 대대적으로 순장을 금지시켰다. 요쯤에 없어진 거예요. 타이밍이. 신라랑 한반도 요 남쪽에서 순장이 사실상
가장 강력하게 폐지되기 시작했던 거는 나당연합으로 통일신라가 생기기 직전. 근데 이게 신라에서 저렇게 없애고 고려 때 없애고 막 그랬어도 조선까지 가서도 순장 비슷한 게 인신공양이 있었어요. 조선 초에도 인신공양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양반들이라던가 귀족들이야 그런 거를 안 하게끔 했겠지만 민간은 아닌 거예요. 레그 지체 현상이 있던 거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갔어도 문화적으로는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인신공양 같은 게 조선 초까지도 알게 모르게 있었다. 근데 이제 조선에 들어오면서 유교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기잖아요. 인과 예를 행하고 그게 중요해지니까 인신공양이나 이런 미신 같은 것도 좀 덜 믿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안 하게 된 거지. 조선에 오면서. 중국도 똑같아요. 노비도 죽이고 가족도 죽이고 한반도의 고대 국가들 마냥 그렇게 했었단 말이야. 중국 대륙에서 인신공양을 제일 많이 했던 인간은 당연히 진시황이죠. 지 무덤 만들고 나서 그 무덤을 만들었던 목수들, 반계자들, 기술자들, 그리고 지가 이제 데리고 있던 수많은 신하들 다 잡아다가 그냥 넣어요. 그냥 거기다가. 예전에 홍타이지죠. 홍타이지. 청태종. 인조한테 절 받은 사람 있잖아. 이 양반이 그 자기 정적, 이복 동생들 이런 사람들이 거슬리는 거야 자꾸. 자기 정적이니까. 이복 동생이지만.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죽을 때 엄마가 돌아가시는데 뭐하냐. 너네도 같이 죽어야지. 하면서 그 순장의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묻어버려요. 자기 정적들을 없애려고. 이 양반이. 실제로 조선왕조실록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조선은 옛전역에 없어진 순장을 명나라는 아직도 하고 있다. 야만적이라고 욕하는 기록이 있어. 조선왕조실록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조선은 중국 대륙의 국가들보다도 먼저 순장을 없앴고 명나라는 그때까지도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반도랑 중국은 요 정도만 설명드리고 넘어갈 건데요. 일본이 문제야. 일본이. 그거 아세요?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때도 인신공양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러면 뭐예요 지금? 1930, 40년대요 저게. 저 때까지도 있었다는 거죠 인신공양이. 일본의 순장 문화는 마비키 히토바시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단어가 있어. 예를 들어 이런 게 실화래 이게. 메이지 유신 과정에서 근대화 과정에서 댐이나 다리 같은 거를 만들 거 아니에요. 이때 댐과 강 아니면 건물 근처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희생 제물로 바쳐요.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끔. 이 댐과 강이 잘 지어지게끔. 그걸 지을 때 이제 그냥 묻어버리는 거야 막 이렇게. 이게 임진왜란이 있었잖아요. 임진왜란. 16세기 후반이었잖아. 1500년대 후반이니까. 이 16세기 후반만 해도 일본에서 저런 인신공양하는 게 너무 흔했대요. 너무너무. 실제 기록 보면은 나가라강이라는 강이 있어 일본에. 여기 보면 이제 나가라강 보이죠. 나고야시를 흐르는 강이에요. 이렇게 물줄기가. 이 나가라강에 다리를 이제 짓는 거야 옛날에. 1400년대에. 근데 아기를 업고 가는 여인이 있었대요. 아기를 업고 가는 여인을 붙잡아가지고 애랑 그 여인 둘 다 다리를 짓는 그 밑에다가 묻어버렸대 그냥. 그 다리 잘 짓게 해달라고. 멀쩡한 사람 잡아다가. 이게 너무 흔했다는 거야. 근데 이게 에도막부가 생기잖아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죽고 나서 이제 일본에서 전국시대도 끝나고 임진왜란도 끝난 다음에 에도막부가 들어서죠. 1600년대부터 강력하게 금지시킵니다. 근데 이게 정부에서 에도막부는 금지를 시켜도 민간에서는 그게 잘 안 사라지는 거야 계속. 뭐 예컨대 좀 솔직하게 정부에서 뭔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해도 일반인들은 저거 구라다 못 믿겠다. 나는 뭐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미신을 믿는 것 때문에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했던 거죠. 특히 마비키라는 게 있어. 마비키. 이게 뭐냐면 애기를 죽이는 거야. 살아있는 애기. 지금 애 엄마가 애를 일부러 눌러가지고 죽이고 있죠. 이거 좀 끔찍한 자료긴 한데 여기도 보면은 애기 엄마가 애기가 있어요. 지금 팔이 나와 있잖아. 애기를 지푸라기에 저기 한 다음에 이제 눌러서 죽이고 있고 여기서도 마비키 애기를 이제 이렇게 죽이고 있죠. 근데 저게 이렇게만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자기가 낳은 자식을 왜 저렇게 죽였을까? 그것도 애기를. 이유가 뭐냐면은 에도막부가 중앙집권이 있긴 했어도 아직도 다이묘들이 있잖아요. 제후나 봉건제처럼 이제 영주 같은 거로 지방에 이런 게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앙집권이라서 다이묘들도 세금을 내고 그러나 다이묘들이 지들 멋대로 징세를 더하는 거야.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은 옛날에 이제 일본 글들 보면은 사무라이가 아닌 일반 천민이나 일반 평민들은 쌀밥이라는 거 이런 걸 처먹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 얘기할 정도였어. 그러니까 일반 천민들은 그냥 보리나 조나 이런 거나 처먹고 풀이나 이런 거나 먹어야지 무슨 니네가 쌀밥을 먹고 그러냐.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해야지. 이런 게 글로 남겨져 있어요. 그 정도로 일반 평민이나 천민들을 에도막부나 전국시대 때만 해도 인간이야 취급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떻든 말든 간에 징세를 하는 겁니다. 세금 부담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피임약이라든가 콘돔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있을 시대도 아니잖아. 당시 일본은 1700년대만 해도 일반 민중들에게 교육이나 이런 게 전혀 근대화가 안 되어 있었어. 단순하게 생각해, 단순하게. 자, 일본의 일반 평민이 돼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교육을 배웠고 당연한 상식적인 교육들을 배웠지만 그런 걸 안 배웠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안 배웠어. 배고프면 밥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내가 살아가는 그 자체만으로 그냥 아주 기본적인 생활과 어떤 본능적인 그것만 가지고 사는 거야, 거의. 근데 거기서 세금은 개 뜯어가. 일반 평민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해. 교육도 제대로 안 받았어. 배는 고파. 배고파 뒤질 것 같아. 근데 피임이라든가 이런 방법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애는 생겼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배고픈데 밥을 나눠 먹어야 할 애가 또 생긴 것 뿐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애기들을 죽이는 게 잔인하게 그냥 죽여야지 그런 느낌으로 했던 게 아니라 자기들만의 합리화가 있었어. 아기가 태어났는데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드니 신에게 다시 되돌려드리자. 그럼 뭔가 죄책감이 없잖아. 신에게서 다시 탄생이 됐으니 다시 신에게 돌려드리면은 이 아기가 또 잘 살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죄책감이 좀 덜했던 그런 이유 때문에 저런 게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갓난아기 죽이려고요. 그 죄책감도 어마무시하고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저거를 죄책감을 덜고 할 수 있었던 어떤 저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에도막부랑 다이묘들이 봉건 징수를 하고 국세 이런 것도 다 헤쳐먹고 내가 아까 얘기했지. 일반 평민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쌀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고. 조선도 마찬가지긴 했지만 조선보다도 더 했어요. 일본의 평민들과 천민들은 조선의 일반 노비와 평민들이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인간이야 취급받았었어. 에도막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고작 265년이에요. 1603년부터 1868년까지. 이때 쿠데타 밀란이 3000번 이상 있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다들 먹고 살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쿠데타나 밀란이 왜 일어나? 동학농민운동이 왜 일어났어? 다 먹고 살기 힘들면 나는 거예요. 일본의 민간인들이 과거에는 중세와 근대까지도 식량이 너무 부족하고 살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일본이. 거기다가 세금 징수까지 하고 인간이야 취급하고. 인간은 자기가 지금 살아남기 위한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에도막부 시대를 공부하신 사학자들마다 얘기가 다 달라요. 다 다른데 한 가지 얘기만 들려드리면 10만 명의 농민들이 있다면 그중에 살해당하는 애기들이 1년에 3만 명이 넘을 정도였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일본만 욕할 게 아닌 게 한반도도 옛날에 1900년대 초중반 아니면 1960, 70년대에도 있었어요. 그런 게. 옛날에 지방이라던가 좀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는 엄마들이 낳았는데 딸이야. 그럼 그냥 입을 덮어가지고 그냥 숨막혀 죽게끔 내버려두고 이런 일들이 엄청 많았었어요. 굉장히 흔했었어 그게. 이거 할머니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런 일들이 시골이나 지방 가면은 꽤 많았었어요. 이런 일이. 알게 모르게. 왜? 먹고 살기 힘들었으니까. 딸이 필요도 없었다고 생각했고. 애를 낳아버리고 그냥 버리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이 좀 덜했어요. 왜냐면 유교라는 게 위로부터 아래 아닙니까? 위에서 아래가 탄생하고 아래보다 위가 중요하고 요런 게 있잖아요. 저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이제 국가가 건설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아기가 태어났어도 얘를 내가 키워준다라는 느낌이지 내가 얘를 태어나게 했으니 진짜 열심히 키워야지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느낌이 아니야. 내가 어른이고 내가 너를 키워준 거에 네가 나한테 감사해야 되고 이런 거란 말이지. 지금은 큰일 날 얘기죠. 그죠? 먹고 살만해야 이런 것도 안 하는 거지. 지금 먹고 살기 힘든 데다가 대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소용도 없어. 무조건 먹고 살만해야 저런 짓들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메이지 유신이 지나고 1900년대 초가 되어서야 거의 사라집니다. 어마무시하게 오랫동안 유지되던 풍습이었던 거죠. 일본 열도 안에. 근데 영국도 고대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게 뭔지 아시는 분? 이거 뭔지 아시는 분 있어요 혹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로마가 갈리아 전쟁이라는 전쟁을 합니다. 로마 제국 영토 보면은 여기 영국 쪽이랑 여 스페인 위쪽에 여 프랑스 독일 있는 데 있죠 지금. 싹 다 그냥 갈리아예요 갈리아. 로마 입장에서 그냥 다 묶어가지고 쟤네 다 갈리아 그냥 그렇게 한 거야. 켈트족이라고 하죠 켈트족. 저 영토를 이제 먹기 위해서 속주, 속령, 속국화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던 게 갈리아 전쟁이에요. 이게 근대에 그린 그림이긴 한데요. 이 그림이 뭐냐면 그 갈리아 전쟁에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갈리아 전쟁에 참전했던 켈트족 그 부족장에게 항복을 받는 장면이에요. 이 전쟁 때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갈리아 전쟁기라는 책을 써. 로마가 어떻댔어? 영국까지 쳐들어간다 그랬죠?
영국 섬까지 간단 말이야. 여기 살던 영국의 켈트족들의 행동을 적어놨어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근데 이게 반박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켈트족들이 문자가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글이 없던 게 아닌데 이 켈트족들이 글을 안 남기는 거야.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글을 썼고 글을 사용했으나 기록을 막 남기기 위해서 그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여기 이 켈트족들의 행동 양식이라든가 문화 같은 거를 주변국들이라든가 로마가 이때 먹었을 때 썼던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건 좀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세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제 이 켈트족을 갔어. 영국의 켈트족들 조지러 들어갔는데 켈트족들이 믿던 종교가 있어요. 그 종교의 성직자들이 드루이드야. 카이사르 얘기에 따르면 얘네 영국 켈트족들은 가뭄이 들거나 흉작이 있거나 그러면 농사가 잘 되게 하려고 나무를 엮어서 이런 걸 만든다는 거야. 이 사이사이에 사람들 다 집어넣는데요. 산채로. 그 다음 아래에 지푸라기를 엮어서 불을 질러가지고 풍년의 제물로 바쳤다는 거야. 소름 끼치지 않아요 이거? 이때가 언제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봤던 때가 예수 탄생되기 한 40-50년 전이에요. 기원전 60, 40, 50년대 사람이란 말이야. 기원전 딱. 그러니까 요때까지도 지금 인신공양을 많이 했었다는 거죠. 물론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갈리아 전쟁기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저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들 고대 시대의 인간들이 생각했던 상식, 우리가 2022년에 생각했던 상식이 나중에 2122년 되면은 미친 짓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는 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것처럼 고대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 아닙니까? 2000 몇 년 전? 그때 사람들이 영국 켈트족이 살던 그 잉글랜드라는 그 섬에서 그 사람들의 상식은 저거였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종교적으로 믿는 상식 아니면은 국뽕이나 애국심에 의해서 믿게 되는 상식 뭐 이런 게 많잖아요. 뭐 사랑이라거나 연애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행위들 이런 믿음이 있단 말이야 우리가. 이것도 몇백 년 뒤에 가서는 미친 짓이고 미개하다고 평가받았을지도 모르죠. 그런 것처럼 아마 이때 살던 영국의 켈트족들도 자기들이 저렇게 해야만 가뭄이 안 생기고 여기서 사람들을 많이 죽여야 그 다음에 남은 사람들이 안 죽는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애초에 가뭄이나 흉작이 생기면은 뭐 대응할 수가 없지. 고대에는 올해 가뭄이래 농사가 안 좋대. 그러면은 저 미국이라던가 어디서 쌀 이제 정부가 이제 또 사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저 때는 그런 게 어디 있어. 가뭄 흉작 생기면 그저 다 죽어야 되는 거야 마을 사람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위태로움, 위기감, 불안감 이런 거에서 본인들이 헤어나와서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 저런 행동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좀 추정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은 애초에 누군가 똑똑한 정치꾼들이 마을과 이 부족들을 잘 살아가게 하려면은 먹는 입을 줄여야 되니까 저런 걸 명분하에 인위적으로 만들어냈을 수도 있고 뭐 가능성과 추정은 뭐 다양하겠죠. 간다요는 이런 인간의 행동들이 어느 정도 같은 본질이 있다고 생각해요. 중세 유럽에도 마녀 사냥이 있었잖아. 산 사람 그냥 데려다가 태워 죽이고 막 갑자기 저울질해가지고 얘 무게가 이 정도면은 마녀다 아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로 무슨 그 마녀 재판하고 막 이런 게 실제로 있었단 말이야. 이게 왜 있었을까요? 중세 가톨릭 세상이었던 유럽에서 저런 종교 재판이라던가 마녀 재판이 왜 있었을까? 이거 그냥 인간이 만든 겁니다. 초반부터 종교계와 가톨릭에서 공식적으로 마녀 재판과 마녀 사냥을 해야 된다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들 스스로 그냥 만든 거야. 인간들 스스로 그 만들어 놓은 그 마녀 사냥 마녀 재판이 점점 생기면서 종교계에서도 저거 나쁘지 않은데? 하면서 한 거죠. 오히려 동조까지 하고 이런 게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 지금 살기 힘들어 식량난이야. 가뭄이랑 흉작이야. 지금이야 가뭄 흉작 생기면은 대신 뭐 선식 먹지 뭐. 밀가루 먹지 뭐. 이번에 쌀농사 작살났네. 라면 먹지 뭐. 이런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 당시 중세의 가뭄과 흉작은 다 같이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거 아니면 먹을 게 없거든요. 누가 주나 그거를? 그런 시대였어. 그러면 진짜 사람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저게. 지금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뭄 흉작을 생각하면 안 돼. 현대의 여러분들이 정말로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서 정말 먹을 거를 이제 못 구해. 어디서도 못 구해. 게다가 가뭄의 흉작이라서 식량도 없대. 논밭에도 다 비어있어. 여러분들 이제 어떡하실 거예요? 이 현대 세대에서도 내가 돈이 아무리 많은 억만장자인데도 식량을 구할 수가 없어요. 식량이 없으니까 어떡하실 거예요? 낚시구지라니고 다 안 돼 이제.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그럼 훔쳐야겠지. 약탈을 하고 무언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인간은 이렇게 본인들이 의지할 게 없으면은 남 탓을 해요. 남 탓. 자기가 안정감을 느끼고 의지하고 살아남기 위한 행동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저 행동을 하는 게 남 탓으로 가는 거야. 남 탓. 나는 잘못 없는데 저 새끼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불행에 빠진 것 같다. 신이 노하신 것 같다. 일본 때문에 우리가 망한 거다. 중국 때문에 우리가 망한 거다. 자기들 스스로 망해도 남 탓을 하게 돼 사람들이. 사람들이 열등감이랑 상대적 박탈감이 많을수록 사람이 속이 좁아지거든요. 옹졸해지고 되게 성격 좀 거지 같아져요. 그런 애들 노래봐. 지가 잘못해놓고 남 탓만 존나
그런 게 이때니까. 이때가 또 종교시대였잖아요. 이런 마녀재판이나 마녀사냥 있을 때가 중세시대였잖아. 유럽의 종교시대.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신께서 노하셨나? 나는 아무 잘못 안 했는데 신께서 노하셔서 벌을 줬다. 이러면서 자기들 맛대로 막 망상에 빠지고 이유를 만들어내는 거야 막. 지금 대한민국이 개판인 이유는 종북좌파 아니면 토착외구 때문이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것도 종북외구, 나라가 개판인 것도 종북외구, 다 종북외구. 실체도 없는데 있는 것 마냥 막 서로 얘기하잖아 막. 마찬가지요. 자기가 아무 잘못 안 했는데 신께서 노하셔서 벌을 줬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마을에 어떤 누구누구가 교회를 잘 안 나가서 신께서 노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이 누군가를 잡아서 족치자, 십자가에 매달아서 태워 죽이고 저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 신께서 노하신 게 사라진다. 그럼 가뭄이랑 수해가 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시대엔 했던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가 그런 수준밖에 안 될 때가 지금 현대에도 많이 보입니다. 현대에는 아닌 것 같지. 와, 중세시대 사람들은 무식했어. 지금도 모양이 겉에 보여지는 껍데기가 달라졌을 뿐 본질적으로는 중세나 근대나 고대나 똑같은 게 많아요. 인간에게 자기가 지금 먹고 살만하고 그러면은 몰라, 이런 거를. 자기는 상식적이고 멀쩡하다고 믿게 되거든 사람이. 근데 그렇게 멀쩡하게 살던 사람도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열등감이라든가 박탈감이 심각해지고 이러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미쳐가요 막. 그래서 평상시에 자기가 지금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영위하고 있는 것들, 그것만으로 의존하면 그 돈 사라지면 그냥 날아갑니다. 평상시에 건강한 마인드를 가지기 위해서 자기만의 방법들을 좀 많이 가지고 찾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중세시대에 마녀사냥이 많아졌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많아지니까 실제로 가톨릭의 주교들도 저거 괜찮은데? 하면서 성직자들도 그걸 따르기 시작하는 거야. 저걸 하지 말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성직자들도. 그리고 성직자들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상식선의 성직자가 아니라 고대나 중세에는 돌팔이 같은 사람들도 되게 많았었어요. 사이비 성직자들. 요새는 교단이 따로 있고 이단을 심사하고 사이비를 심사하고 막 이런 게 제대로 되어 있지만 옛날에 고대 중세에는 그런 게 제대로 안 되어 있었어. 그래서 사이비 성직자들이 실제 중앙교단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비 성직자들이 개소리하고 댕기고 막 전국 방방곡곡을 막 이런 일들이 막 있었어. 옛날에 중세의 유럽에서. 종교전쟁이 한창일 때,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구교와 신교, 가톨릭과 개신교의 종교전쟁이 한창이었지 않습니까? 이때 마녀사냥 진짜 바글바글했습니다. 이유야 다양했죠. 가톨릭계 입장에서는 저 개신교를 절대로 탄생되게 하면 안 됐으니까 마녀사냥을 했던 거죠. 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결국에는 종교전쟁 이후에 개신교가 오프콜스 되잖아요. 개신교 국가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 다음엔 개신교도들도 똑같은 짓을 합니다. 종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애초에 사람들이 살기 힘들 때 종교라는 명분을 이용해서 마녀재판을 하고 마녀사냥을 했을 뿐이지 종교 때문에 마녀사냥을 한 게 아니야. 보면은 저 종교가 아니었더라도 다른 명분으로라도 마녀사냥이라든가 인신공양을 했을 겁니다. 이런 종교 때문에 이걸 했다라고만 보기는 좀 어려운 게 있어요. 본질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었고 본인들이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무언가가 내 삶에서 사라지고 있고, 그 상태에서 종교라는 게 또 눈에 들어오고 그 종교에서 더 심취해가지고 이제 마녀사냥까지 가고 사이비처럼 이제 이러한 과정을 거친 거죠. 만약에 그 종교가 아니었더라도 다른 거로라도 그런 짓을 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종교에 너무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어요. 이게 개신교 얘기를 했는데 중세가 언제부터 끝나죠? 대부분 산업혁명 때부터 끝나거나 1700년대부터 근대라고 보죠. 근대 초반까지도 마녀사냥이 있었습니다. 근대 후반에도 있었고요. 어디서? 북미에서. 이게 세일럼 마녀재판이라는 공식적인 명칭이 있어요. 세일럼 마녀재판. 1700년대가 안 됐었습니다. 이때 1692년이에요. 1692년이면은 북미에 미국이란 국가가 있는지도 모를 때죠. 영국의 식민지였을 때니까. 미국이란 국가가 없을 때예요. 이때 현재의 댄버스시야 보스턴 쪽에서 마을 사람을 200명이나 일단은 잡아서 감옥에 쳐넣습니다. 200명을 일단 감옥에 쳐넣은 다음에 25명이 죽어요. 실제로 마녀사냥으로. 뭔 일이 있었냐면 당시 북미 영국 식민지죠. 이 북미 식민지에 목사가 있었어. 세뮤얼 페리스. 발작병, 그 발작 증세 같은 거 있는 그런 병 있는 분들이 요즘에도 있어요. 근데 이 목사의 딸이 발작 증세를 보인 거야. 근데 이 목사랑 딸이 살던 동네가 조만한 마을이에요. 조만한 마을. 조만한 마을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딸이 이 발작병이 안 낫는 거예요. 의사라는 인간이 와가지고 못 고치니까 지금 당신의 딸이 발작병이 안 낫는 거는 마을에 마녀가 있어서 그렇다. 이런 개 시입삽 소리를 해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또 의사가 이 말을 했잖아. 타이밍이. 근데 그 이후에 점점 마을에 발작병 환자가 늘어나는 거야. 근데 이게 당시 밀가루나 빵에 곰팡이균이 너무 많이 퍼져서 곰팡이균에 의해서 마을 사람들 전체적으로 발작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추정이 있어요 현재는. 근데 의사가 저런 얘기를 했잖아 이미. 마을 사람들이 이제 의사가 마녀 드립을 쳤을 때만 해도 그런가 했는데 개나 소나 다 이제 발작 걸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공포에 휩싸이면서 진짜인가 보다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 집단 광기에 걸려가지고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이 이제 마녀 잡으려고 난리를 치는 거야 지금. 이게 먹을 거가 문제인가? 우리가 무언가 잘못 먹어서 이렇게 되었을 수도 있어라고 합리적인 추론을 하고 추정을 할 그것도 없어 지금. 의사가 이미 마녀 드립을 쳤기 때문에 끝난 거야 여기서. 마을 사람들은 다 이제 믿는 거야 그 말을. 그 지랄하자마자 그 마을의 목사가 한두 명이 아니었어. 그 마을 주변에 있던 목사들까지도 진짜 마녀가 있나 보다. 목사들도 그 말을 믿어요. 그러자마자 이 마을 주변에 있던 정치꾼들, 좋은 기회다. 내가 이번에 해먹으려고 하는데 저 새끼 거슬렸는데 저 새끼 마녀라고 조져야겠다. 정치꾼들은 또 대가리 굴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완전 개판이었어. 어김없이 등장해. 또 정치꾼들은 세일러 마녀 재판에 이제 사파인데 공식 재판이 아니에요. 그냥 마을 사람들과 목사들과 이런 사람들 다 모여서 별지랄 연병 육갑 떤 거야. 공식 재판이 아니라. 나중엔 자기들끼리 인민재판하느니 200명을 일단 기소해요. 그리고 고문하고 조지고 뭐 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25명이 마녀가 돼가지고 죽습니다. 저 200명을 고문하고 때리고 그질하다가 25명이 죽었어 실제로. 여기서 간다요는 마을 사람들이 믿고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게 겁나요 사실은. 2022년 이후에도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난 그게 겁나 솔직한 얘기로. 저 마을 사람들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이 마을에 그래도 제정신 박힌 사람이 있었어. 바로 옆마을로 갑니다. 옆마을에 빨리 가가지고 매사추세츠의 총독한테 연락을 해서 도와달라고 해. 지금 마을 사람들 다 미쳤다고. 정신 나가가지고 지금 전부 다 지금 마녀 사냥인지 뭔지 광기에 휩싸여가지고 마을 사람들 자기들끼리 막 의심하고 막 잡아족치고 막 연병 난리 친다고 지금. 그래서 매사추세츠 총독이 와요. 와서 너네 뭐하냐? 공식 재판도 아니고 법적인 재판도 아니고 영국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재판이기 때문에 일단 해산해라 이 마녀 재판을. 이게 무슨 인민재판이냐고. 법적으로 구속력도 없고 강제성도 없는 이 재판의 효력도 없고 일단 없애라. 이 재판부터 끝내라. 그리고 끝납니다. 그렇게 끝나요 이 세일러 마녀 재판이. 그 양반 아니었으면 다 죽었을 거야 다. 서로 계속 마녀, 저 새끼도 마녀, 이 새끼도 마녀, 요 새끼도 마녀. 그랬을 수도 있어요. 역사를 공부하면 할수록 인간이란 존재에 대한 의문이 좀 많아져요. 인간이 위대하고 이성적이라고 믿음으로써 인간이 좀 더 상식적으로 행동하고 이런 거에 노력을 한다라고 믿는 분들도 있어요. 인간이 이성적이라고 믿는 게 사회의 발전적이라고 믿는 분들도 많은데 간다요는 반대로 인간이 비이성적이라고 믿는 게 사회의 발전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비이성적이라는 걸 인정해야 자기의 자아 성찰과 조심성을 가지고 살아갈 거 아니에요. 지가 잘났고 자기는 당연히 이성적이고 자기는 당연히 정상이고 자기는 당연히 일반적이라고 믿으면은 지가 죄를 짓고 실수를 했을 때도 자기를 안 믿어요.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꾸 자기 합리화만 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저는 좀 불만이 좀 있어요. 과연 과거에 뛰어난 국가였든 무엇이었든 간에 대단한 존재가 무엇인가? 대단한 게 뭐가 있어? 솔직한 얘기로. 인간 주제에 감히 함부로 선과학을 규정하고 뭔가 경계하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해도 시원찮은데 함부로 선과학을 규정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인간들은 모두 좀 반성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돼요. 항상 본인들을. 인간 자체를 경계해야 되고 항상 심사숙고해서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고 미래지향적인 것도 심사숙고해서 좀 결정할 필요가 있어요. 함부로 결정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두려우면 그 두려운 거를 없애기 위한 침착함과 현명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거는 대한민국의 국가 미래, 국제정치도 마찬가지고 국민들의 삶도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